성장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명지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무한상상 직업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직업은 창의력과 예술적인 감각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요. 글자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의 직업은 바로 캘리그래퍼입니다. 말을 글로 나타내는 기호체계. 글자는 인류 발달을 이끌어온 소통의 수단이자 과학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산물입니다. 글자의 과학성을 세계에 알린 대표 글자가 바로 우리의 한글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글자. 이 글자에 감성을 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어 예술로 펼쳐지는 글자의 세계,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특별한 사람들. 캘리그래퍼를 만나러 가보시죠. 캘리그래퍼, 직업의 이름이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현재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캘리그래퍼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여기 다들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뒤에 캘리그래퍼라는 또 하나의 이름이 붙는 3명의 작가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전문가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캘리그래퍼란 어떤 직업인가요? 글쎄요. 캘리그래피라는 거는 아름다운 글씨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에 생명력을 좀 불어넣어서 정말 생동감 넘치는 그런 감성이 담겨 있는 글씨를 표현하는 거. 예, 그걸 캘리그래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캘리그래퍼로 활동하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서예를 전공했는데요. 서예는 이제 좀 이렇게 정형화된 글씨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조금 좁아서 캘리그래피는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중들에게 좀 알리고 같이 소통하고 싶다. 그런 뜻에서 캘리그래피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대중들과 소통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직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캘리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게 대학에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공의 어떤 교양 수업으로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주변 친구들 바라봐도 뭐 서예를 전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면 디자인을 한다든지, 게다가 또 그 캘리그래피라고 하는 게 좀 감수성이 좀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자기 표현이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직업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글씨를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손에서 익숙해져 있는 그런 글씨의 테크닉이 아니라 자기 감성의 표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캘리그래피란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어원으로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캘리그래피의 특징은 쓰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리를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글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연하면서 동적인 선, 선의 질감, 속도를 담은 스침과 독특한 번짐, 그리고 여백 활용까지. 캘리그래피의 기술은 글자를 표현하는 사람의 감성을 보는 이에게 그대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상현 작가가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캘리그래피에 필요한 도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 도구는 붓과 먹물, 그리고 화선지입니다. 서예에 쓰이는 도구와 동일한데요. 그 이유는 캘리그래피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 바로 서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현 작가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봐야겠죠? 작가님, 지금 준비한 도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작업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이번에 미국에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실제 현장에서 들어가기 전에 축소된 사이즈 안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뭐 이 상태에서 한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에서 열릴 퍼포먼스에는 어떤 글자를 쓰실 건가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 있죠. 아리랑이라는 작품을 이번에 표현합니다. 아리랑이요? 네. 대부 퍼포먼스를 통해 한글과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이상현 작가. 전통 서예 기법과 한글이 생소한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한글의 예술성에 캘리그라피라는 기술을 더하고 거기에 작가의 감성이 합쳐지면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캘리그래피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 아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선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뭐 애절함이 담겨 있는 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애환을 표현하는 리듬과 표현이 아니라 그런 아리 속에, 가슴앓이 속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그 뜻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담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글자에 작가만의 감성을 담아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이 글자에 자기의 감성과 기분 같은 걸 담아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선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내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의 붓이다. 그러면 붓 하면은 감성을 표현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붓이. 서예 붓이. 왜냐하면 그 붓에는 탄력이 있어서 누르면 획이 두꺼워지고요. 또 떼면 얇아지고 또 먹물을 많이 묻히면 촉촉해지고 붓에서 먹물이 다 떨어지면 아주 거칠고 표정이 자체가 바뀌게 되고 또 내 기분에 따라서 좀 빨리 쓰면 속도감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붓인데요. 그 도구, 붓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글씨의 표정들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작가의 감성과 느낌으로 표현하는 일. 말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직접 표현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현 작가에게 글자에 감성을 담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살펴볼까요? 사용하는 도구, 필체, 그리고 선의 강약과 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랑이 나타납니다. 각 사랑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아마 작가의 의도와 여러분의 해석은 그리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성이라는 것이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 있는 이 직업. 글자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상상력이 저절로 부풀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캘리그래퍼의 활동 분야는 특히 영화나 드라마 등 대중매체 속에서 두드러지는데요. 타이틀만으로 이야기의 전체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영화와 드라마 분야에서 캘리그래피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글씨에도
아주 거칠고 부드럽고 또 아주 유려하고 또 그런 열화 속에 포근함과 어떠한 삭막함, 이런 마찰에 대한 부분, 포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글씨에서의 질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감으로서 대변해주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영이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이야! 부를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캘리그래피에서 보여주는 바로 감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엔 최일섭 작가의 캘리그래피 작품을 만나볼까요? 먹물을 머금은 붓으로 긴 문장을 써내려가는 최일섭 작가의 모습에선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는데요. 작가님, 지금 작업하신 이 서체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서체는 지금 현재 제가 좀 가장 자유롭게 좀 구사할 수 있는 서체인데요.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어눌해 보이기도 하면서 좀 얇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공간 구성에 대해서 이제 글자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가장 큰 글씨와 작은 글씨 차이가 거의 한 10배 정도 가까이 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한글의 어떤 조합을 이용해서 그 블럭 쌓기 어떤 느낌으로 이제 글씨를 위아래로 많이 쌓아가는, 빈 공간 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서체입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글자들을 가지고 탑을 쌓은 듯 세로로 길게 펼쳐진 캘리그래피. 서체뿐만 아니라 글자의 크기나 배열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두고 보면 불규칙 속에 조화로움이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글자를 그 형태에 따라 장난감 블록처럼 끼워 넣는 구조는 행간의 줄맞춤을 없애 문장의 조형미를 살리는 캘리그래피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란 작가의 감성을 담는 즉흥적인 작업이지만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선 머릿속에 서체나 글자의 크기, 자간과 줄 간격, 그리고 다음 글자의 위치까지 어느 정도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캘리그래피는 글자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작업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캘리그래피에 도전해봤습니다. 주어진 단어는 봄날. 나름 고민해서 썼는데요. 작가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글자의 두께가, 획의 두께가 다 일정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밋밋해 보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떻게 좀 굵기 자체를 좀 다르게 하면은 두께감, 요 세 개만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봄날을 다시 한번 써보세요. 저의 글씨가 캘리그래피로서 부족한 점을 눈으로 확인하고 작가님의 조언을 듣고 다시 한번 봄날을 표현했는데요. 어떠세요? 따뜻한 봄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캘리그래피에 도전하며 알게 된 점은 마음대로, 생각대로 손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펜과는 달리 서예붓을 다루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전문가처럼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글자의 감성을 담기 위해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문방사고가 친해져야겠죠. 그런 다음에 붓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떤 디자인적인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뭐 영상 디자인, 편집 디자인 굉장히 많겠지만 거기서도 특히 편집 디자인 쪽이라든지 어떤 그런 실무적인 경험을 하면서 어떤 센스, 어떤 구성을 바라보는, 그리고 글자에 감정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 화선지를 펼치고 먹을 갈아 새로운 먹물을 만들고 붓끝을 먹물에 촉촉이 담그는 일. 문방사우를 사용하는 것은 캘리그래퍼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김진경 작가에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정갈한 자세로 써내려가는 서체는 캘리그래피의 개성 있는 그것이 아닌 우리에게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와, 이 작가님 글씨가 너무 멋진데요. 네. 근데 이거는 서예 아닌가요? 네, 지금 제가 쓴 글씨는 서예 글씨인데요. 독특한 캘리그래피를
하시고 싶을수록 더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자체가 서예가 모태가 되기 때문에 서예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거든요. 기초가 튼튼해야 실력을 쌓을 수 있겠죠? 캘리그래피도 서예를 통해 기반을 닦으면 닦을수록 서체 응용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캘리그래피가 쓰기 쉽고 틀이 없는 자유로운 서체라고만 생각해 가볍게 도전한다면 그만큼 한계도 빨리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캘리그래퍼가 되려면 문방사우와 함께 전통 서예 기법과 친숙해져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이렇게 작품들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캘리그라피는 글자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림 같은 건 없나요? 캘리그라피는 이제 글씨하고 또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 또 뭐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작업이 되는 예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혹시 그림이 더해진 걸 혹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김진경 작가에게 무지개를 부탁했는데요. 굵은 획을 시작으로 시원하게 무지개가 나타나고 여기에 몇 개의 선으로 색이 더해집니다. 서체와 그림이 잘 어울리는 캘리그래피. 무지개가 완성됐습니다. 우와, 보이세요? 이게 그림이 더해지니까 글자도 훨씬 더 살아나고 훨씬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멋있어. 세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캘리그래피의 세계를 살짝 엿볼 수 있었던 시간. 우리가 매일 무심코 보고 쓰는 글자가 이들에겐 예술의 도구로 그리고 의지와 희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글씨의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과 또 글씨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한글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꿈과 희망을 갖고 내가 노력한다면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이 캘리그래피의 장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주 멋있는 꿈 꿔보시고 또 그 꿈을 꼭 이루시길 이 직업을 통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여행이다. 네, 캘리그라퍼란 감정의 바다를 헤엄치는 돌고래다. 캘리그라퍼란 붓을 잡은 연기자다.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하는 가장 개성 있는 일. 글자에 감성을 더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만약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캘리그래퍼라는 직업은 단연 매력 있는 직업이 될 것입니다. 글자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캘리그래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직업이야말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한 상상 직업, 저는 또 다른 특별한 직업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